안녕하세요. 정품의 맛 양태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신탁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시려는 분께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질의를 하셔서 질의에 대한 답을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요즘 신탁부동산의 전세나 월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저희에게 많은 질문이나 상담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과 절대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태광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어 막막하던 찰나에 평소에 관심이 있던 업종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상가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는 설명을 중개업소로부터 들었는데 과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 건지 도무지 판단이 되지를 않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에겐 생계가 걸린 일이라 너무 중요하고 또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먼저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살펴보기 이전에 부동산 신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이란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부동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 등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관리 및 운영 처분 등을 위해 맡기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신탁을 왜 하는가? 신탁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탁 부동산에 대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시려는 분들이 아셔야 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즉,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서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가 이러한 부동산을 대출해주는 은행을 대신해서 관리, 운영 또는 처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일반적인 구조와 유사하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은행은 신탁회사로부터 우선수익권이라는 것을 제공받아 대출을 해주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굳이 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쉬운데 부동산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대출금융기관, 즉 은행의 입장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게 되면 편하기는 하지만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어 의도치 않게 경매 등의 절차에 넘어가게 되고 그 경우 해당 은행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채권이 부실자산으로 변하게 될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부동산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그 부동산은 신탁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해당 부동산에 강제 집행할 수가 없게 되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다른 우발 채무로부터 담보물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월세 사기 방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를 살펴봅니다. 등기부는 반드시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갑구에 이렇게 소유자가 신탁으로 변경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라는 계약서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탁원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소유자, 그리고 신탁회사, 그리고 금융기관 사이에 권리 의무에 대한 계약 사항을 공시해 둔 것인데요.
신탁 원부를 전부 읽어볼 필요는 없고 계약서 본문의 임대차 내용과 그 특약사항에 대해 내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신탁계약서를 보면 본문에는 이렇게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일반론이 기재되어 있고요. 특약사항을 보시면 임대차 관계 및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주체를 이렇게 기재해 놓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신탁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의 체결을 권유받고 있다면 99%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제 무권리자와의 전세 또는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위험은 일단 벗어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매체에서 강조하고 알려드리는 단계인데요. 정작 중요한 부분은 그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특히 이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의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요. 여러분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혹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주체는 신탁회사가 아니라 위탁자인 원소유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당연한 말을 하시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임대차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자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세 또는 월세를 사시다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물에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 경매를 실시하고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반면 신탁부동산은 애초에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신탁부동산에 직접적인 공매 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자가 공매 처분을 실행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는 없고 그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단점이 있기에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의 위탁자, 즉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임대인의 자산이나 기타 다른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은 없는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체결 시 주의할 사항과 여러분이 반드시 간과하시면 안 되는 사항들을 오늘 영상으로 담아 보았는데요.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에 반한 주체가 신탁회사가 아닌 임대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